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중국 상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중국 상표에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 상표의 경우에 중문 상표가 아주 필수입니다. 한자로 된 상표를 얘기하죠. 중문.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나 한글 상표만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중문 상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4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중문 상표가 필요해야 되는 계기가 이런 판례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뉴 발란스라는 우리 신발 이런 스포츠 쪽에 많이 알려진 상표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영문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나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옛날 판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만 알려진 상표라도 중국의 경우에 그 보호가 가능하도록 좀 개정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뉴 발란스라는 발음이 비슷한 한자 중문으로 된 상표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중국 업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 뉴 발란스가 더 권리자고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중문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요거 보호가 받지 못한 겁니다. 뉴 발란스 측에서 중문으로 그런 걸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뉴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이죠. 2015년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외국 기업, 중국에서의 법원 판단을 보니 외국 기업이 상표 등록할 땐 중문, 한자로 된 것도 꼭 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명성, 어떤 미리 알려져 있었거나 해외에서 알려진 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전 판례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문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좀 명시적으로 보여줬고요. 또 약간 판례가 바뀌긴 했습니다. 나중에 뉴 발란스가 실제 이기긴 했지만 이 중문 등록은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능한 한 영문이나 한글 상표만 사용하지 마시고 중문 한자로 된 상표도 함께 등록을 꼭 받을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문으로 만드는 상표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가 중문 상표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출원 전에 여러 가지 상표 조사 같은 것들 하고 상품 분야를 특정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중문 모두 등록받는 게 좋다. 그래서 나중에 한글이나 영문은 실제 간판이나 브랜드로서 사용을 하고요. 중문의 경우에는 홍보 및 광고 문구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사용 면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때 브랜드를 활용하실 때는 중문으로 하는 거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 중문으로 만들었을 때 중문 상표를 만드는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영문이나 한글만 있었을 때 중문으로 상표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문 상표를 네이밍하는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이미 상표를 갖고 계신 경우에 자, 발음이 유사하고 상표의 의미를 다 모두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 새로운 상표를 만드는 방법. 발음은 유사하고 상표 의미도 다 포함하는 방법. 자, 우리가 어떤 영문이나 발음도 유사하고 의미도 비슷하다면 제일 좋겠죠. 브랜드라는 게 어떤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그 상표 안에 담겨진 의미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발음이나 의미를 모두 새롭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음은 다르지만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보는 거죠. 발음만 볼 건지 아니면 상표 자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이용할 건지, 이 2가지를 모두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일부분만 활용할 거냐 아니면 모두 활용하지 않을 거냐. 자, 이걸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은 유사한데 상표 의미 자체는 불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발음만 유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BBQ 치킨인데 비비크, 그러니까 약간 발음만 이렇게 활용한 거죠. 하지만 의미라는 게 여기 우리가 바베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담겨져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발음만 유사한 경우, 요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 유사나 상표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런 예시들을 보는 겁니다. 야후 발음만 똑같죠? 그 다음에 롤렉스인데 약간 롤렉스 비슷하게 라울리스, 그렇죠? 네, 약간 중국어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름 뭐 6개월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음만 유사하고 상표 의미를 불포함한 경우 이렇게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유사하면서도 상표 의미까지 포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마트죠. 이마이더 해가지고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판매하고 얻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직 하우스, 바이지아 하오라고 하는 것에서 발음도 비슷하면서도 뭐 이게 백과라는 게 원래 많은 종류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나타낸다고 합니다. 나름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크코클르. 자, 발음만 들어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코카콜라이면서도 상표의 의미를 나름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입이 즐겁다 이거죠. 크코클르 해가지고 코카콜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뭐 그냥 새로운 유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인데 하우리오 파이, 그렇죠? 친구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표현한 거, 친구가 좋아하는 뭐 정확하게 이제 한자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음과 의미를 모두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발음은 이제 다른데 의미를 나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브랜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중국어 명칭 브랜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밍 방법.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고 부드럽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전혀 다른 웨이란 돼 있지만 이게 작을 밑자에 연자죠. 부드러울 연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만 포함하도록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미국이라는 메이고, 그 다음에 윈통 해가지고 유통, 어떤 운송 이런 것들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고, 하지만 발음은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나름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중에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의 경우에 중국 상표 중문으로 된 한자 상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냥 무언가를 새로이 창작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겠지만 그만큼 힘들죠. 기존의 브랜드가 있다면 발음이나 아니면 의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려하셔서 여기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시면 중국 상표로 어떤 중문이나 한자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만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참 힘들긴 하잖아요. 왜냐면 약간 연결성도 있어야 되고 브랜드라는 게 원래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케팅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중국 상표 등록 받으시고 브랜드 활용하실 때 중문 한자 상표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국 상표의 경우에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는 중국 상표의 특징 같은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문 한자로 된 상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필요한지와 그다음에 중문 한자 상표로 만들 때 만드는 방법, 그냥 좀 일반적인 4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아주 중국 사업 진출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윤형근 변리사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